call me a god. They call me a god. They call me a 2023년 1월 31일 어제자 공시 중에 유가증권 시장 발표하겠습니다. 사마알미늄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총 6,951억 원의 2차 전지용 알루미늄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8년 동안의 계약으로 연간 한 868억 정도 수준이 되고, 2021년 매출은 2,530억, 2022년 3분기까지 매출은 2,356억이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삼성 SDI를 상대로 총 40조 원의 전기차용 하이니켈의 NCA 양극 소재를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연간 4조 수준으로 글로벌 양극재 업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이고 포스코케미칼 창사 이래 최장 기간의 거래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022년 실적을 매출 5조 9,447억, 영업이익 8,544억, 당기순이익 6,274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올해 흑자 전환을 예고했는데, 적자가 시작된 2014년 이후에 8년 만에 흑자 전환으로 2021년 이후 수주한 물량이 본격적인 건조 일정에 돌입하고, 매출액 증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 효과, 그리고 특히 대표적 고부가선종인 LNG 운반선이 삼성중공업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매출 8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 예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30일자) 코스닥 공시 발표하겠습니다. 라온테크라는 기업에서 반도체 이송 로봇을 하는 회사인데, 22년도 4분기 매출이 전기 대비 146억으로 4.5% 정도 늘었고, 누계로 전년 대비 35.1% 정도 크게 상향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는 50%, 누계 전년 대비는 플러스 70%로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의미한 공시가 뜨거나 실적 공시가 뜨고 나서 상승이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 최근 기대감 같은 경우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코라는 회사인데, LCD, OLED용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됐는데, 4분기에 매출이 96.7% 전기 대비, 그 다음에 누계로 전년 대비 26.3% 개선이 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기 대비 80%, 전년 대비 34.5%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된 이유 중 하나가 2차 전비 장비 증가가 있었습니다. 22년 실적 컨센이 1880억에 98억이었는데, 이 실적을 이번에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미 실적을 알고 있었는지 크게 상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이 발표가 난 후에는 큰 주가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FNS테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그다음 반도체 제조 부품 소재 같은 것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폭이 그렇게 없었고, 영업이익에서 비용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부품 소재 매출액이 조금 증가했고 수익 구조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음 픽파크 시스템스인데, 이 회사는 나노 계측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4분기 매출이 한 50억 38% 늘었고, 전년 대비해서 43%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80% 정도, 그 다음에 전년 대비 34.5%로 이번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1166억에 영업이익이 323억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컨센이랑 비슷했습니다. 다음은 LNF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기 대비 살짝 줄었고 마이너스 1.4%로 전년 대비에서는 300%로 좀 크게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80%로 개선이 됐는데 전년 대비 34.5% 개선됐습니다. 이번에 당기 순이익에서 흑자 전환이 나왔고요. 22년 실적 컨센 대비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 둘 다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오비고라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웹솔루션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매출이 크게 늘었고 이제 영업이익에서도 적자 폭이 완화됐습니다. 그 이유는 로열티 판매량 증가가 있었고 연구개발 인력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로 보입니다. 다음은 테크윙이라는 회사인데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측에서 크게 개선이 있었는데 연구개발 이제 수익 구조를 개선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30일 코넥스 발표 맡은 이원진입니다. 저는 메디젠 휴먼케어와 AI 더 뉴트리진의 공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AI 더 뉴트리진은 댕기바이러스 유관 진단 방법 특허권 취득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이 특허권을 이용해서 댕기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원래 건강기능식품하고 AI 인공지능 솔루션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21년 매출액은 84억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그런 현금 흐름은 여기 건강기능식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메디젠 휴먼케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권 발행 결과 공시인데요. 1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대상홀딩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상웰라이프가 100% 참여했습니다. 이 19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고 이 메디젠 휴먼케어는 유전체 분석 기술 기반의 개인 맞춤형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상웰라이프가 메디젠 휴먼케어의 유상증자에 왜 참여했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 30일자 임원 및 대량 보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은 5개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 그 중에서 2개의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마 알미늄이라는 회사인데요. 알루미늄 아변 제품, 가공 제품, 그리고 전자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공시는 이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환 보고서였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150만 주를 지분율 10.22% 확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셈스라는 회사이고 그 필름형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신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접착제인 것 같아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였고요. 트러스톤 자산운용에서 5% 신규 보고를 했습니다. 56만 6,616주 그리고 지분율 5.14%를 확보했고 목적은 단순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를 보고 생각해 본 것은 대량 보유 공시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이런 자산운용사들에서 5% 이상 이렇게 신규 보고를 하면은 무조건 뭐 따라 산다는 의미는 아니고 한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면은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데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Look me in the eye and you'll see no hesi. About to get real messy. I'll put you in a grade 16.